자, 15강입니다. 15강은 명사들을 간단하게 동명사와 부정사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앞에서 동사와 동사 뒤에 뭔가 붙어있던 거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동명사, 부정사로 바꿔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했었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one to two 이런 거 기억나시죠? one to two, enjoy ing, keep ing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동명사나 부정사가 그때는 동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했던 거죠. 그죠? 자, 지금은 주어나 보어나 또 물론 동사의 목적도 있지만 걔들로 사용될 때 그냥 동명사, 부정사 공부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걔들이 절의 변형이다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서 주어나 보어 목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냥 위에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국어는 여러분 명사절을 바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뭐가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을 이 다라는 걸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기, 뭐뭐 하는지 이렇게 바꿨었죠. 그래서 이 주어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이 형태로 그냥 문장을 명사절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문장 속에 있던 이 주어가 바깥에 진짜 주어 동사가 따로 있겠죠. 뭐뭐가 뭐뭐 한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어가 바깥에 진짜 주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주어를 한국어는 언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내가 말 타는 것은 정말로 신난다. 뭐 이거는 지금 큰 상관은 없는데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말 타는 것 하지 않고 그냥 말 타는 건 신난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 속의 주어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한국어는.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 이 다라는 동사는 따로 있고 이미 다였던 동사가 뭐뭐 한다는 겉고기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 형태로 변해 있는 거죠. 절이. 이미 절이 명사 형태인 게 완벽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떠냐면 영어는 주어 동사 앞에다가 우리가 접속사라는 걸 붙였어. 대시나 if, whether, 의문사 같은 접속사를 붙여서 문장을 명사절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얘들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가 반복되거나 일반임이라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 주어를 버리고 싶습니다.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동사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는 절이라는 형태가 엄격하죠.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이 동사를 반드시 뭔가의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게 또 한 번 다시 등장하는 준동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동명사나 부정사라는 준동사 개념이 그대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칙입니다. 영어는 절의 주어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면 반드시 동사의 형태를 준동사인 투부정사나 동명사 형태로 바꿔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게 철칙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한국어는 이미 절 속의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만 버리면 끝나요. 영어는 절 속의 동사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버리고 싶으면 절이 형태가 깨졌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동사의 모양을 준동사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철칙이다. 그것만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지금 다음은 일단 적어놓고 시작해 봅시다. 대시라는 게 있었죠. 대주어 동사. 그리고 기억나시죠? 이거 if, whether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 의문사인데 의문사도 한번 적어볼게요. who, what, which. 그리고 when, where, why, how.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주어 동사. 자, 이렇게 해놓고 가보면 지금 대절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단서가 좀 나와요. 대절이 문장의 주어 또는 보어일 때라는 말이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동명사나 부정사로 바꿨던 것 자체가 그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 자체가 대절이 변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는 대절이 변했다 뭐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대절이 주어나 보어로 사용될 때 의미인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대절에 주어가 필요 없어 생략할 경우 절의 동사는 반드시 동명사 또는 부정사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 이게 철칙인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어를 버리고 동사가 자, 어때요, 여러분? 대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겠죠. 이게 모양이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때 대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가 뭐뭐 한다는 겉고기였죠. 그러면 얘들의 의미도 그대로 겉고기인 거죠. 즉,
절이 변하더라도, 준동사로 변하더라도 모양이 바뀌는 거지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게 철칙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바뀌지 않고 모양만 바뀐다라는 건 의미는 그대로 남겨두고 모양을 좀 경제적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말 타는 것은 정말로 신난다 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를 버리면 말 타는 것은 정말로 신난다. 한국어는 어때요? 내가를 버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It's really exciting that I ride a horse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It's really exciting 지금 가주어 썼죠. 대절이니까 that I ride a horse인데 that은 버릴 수 있으니까 버리고 I를 버리는 순간 ride라는 동사가 반드시 to ride나 riding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박스 설명한 게 나오는데요. 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있는 걸 대절만큼이나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역시 대절처럼 가주어 형태로 It is really exciting to ride a horse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동명사는 몇몇 경우에 또 동명사일 때 가주어 쓰는 게 있어요.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언급 안 하고 일반적으로 동명사가 주어면 그냥 주어 자리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That I ride a horse is really exciting 이기 때문에 얘가 변해서 동명사로 바뀌면 riding a horse라는 게 그대로 주어 자리에 있고 is really exciting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개 예를 더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건 우리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살아있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한국어는 우리가를 버리면 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 왜? 이미 우리가가 있건 없건 영원히 산다는 것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 있으니까 주어를 버려도 상관없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못하고 It's impossible that we live forever. 그러면 that은 버릴 수 있고 we라는 걸 버리는 순간 live가 to live나 living으로 바뀐다. 그런데 가주어를 쓰는 건 to는 가주어를 쓰니까 It's impossible to live forever가 되고 동명사로 바뀔 때는 living forever is impossible 형태로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주어, 대절이 주어일 경우 어떻게 동명사, 부정사 형태로 바뀌었는가 하는 걸 이제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보면 내 취미는 내가 별들을 관찰하는 거다. 어때요? 좀 웃기죠? 내 취미는 이라고 내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를 한국어는 버려버리면 내 취미는 별들을 관찰하는 거야. 왜? 이미 관찰하는 것이라고 동사의 모양이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를 빼더라도 모양을 따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영어는 My hobby, that I watch the stars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my hobby하고 that 버리고 I를 버리는 순간 watch가 to watch나 watching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y hobby is to watch the stars 하거나 watching the stars 이렇게 가야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그의 일은 그가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가보면 his job is that he trains the dogs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that 버리고 he를 버리죠. 한국어는 그가를 버렸잖아요. 또 써줘도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그리고 참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영어는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절을 그냥 써서 주어가 반복되는 걸 영어는 전혀 꺼려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동명사나 부정사를 못 바꾸면 대절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너무 언어가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좀 역동적이게 동명사나 부정사 형태로 바꾸는 재미도 있고 또 경제적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보면 his job is to train dogs 하거나 his job is training dogs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대절의 주어를 버릴 때 제가 여기서 지금 언급을 안 해놨는데요. 뭐 카페에 질문도 올라오고 또 실제로 어린 왕자 같은 경우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 책 위에 한 레벨 더 높은 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려고 빼놨던 건데 그냥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t'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that, he, do that. do가 아니고 does that 할까요? does죠. 그래서 그가 그걸 하는 건 불가능해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대절에서 만약 이 he를 지금 못 버리잖아요. 여기서 he는 특정인 나도 아니고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둘 수가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진 문법이 있으면 그걸 써먹고 싶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어를 못 버릴 때도 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요거 does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가 만약 이걸 버렸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to do that이 되겠죠. to do that. 이렇게 바뀝니다. It's impossible to do that. 그런데
이 주어를 못 버릴 경우도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어떻게 주어를 쓰느냐 하면 동사의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주어도 당연히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 he를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고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for him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it's impossible for him to do that 하면 그가 그걸 하는 건 불가능해. 결국 that he does that이나 for him to do that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여기 뭐 앞에 오는 형용사가 가주어 다음에 오는 형용사가 뭐 사람의 성격, good, nice, generous, 뭐 kind 이런 게 오면 of 목적격 쓴다. 자, 그런 것들은 또 중학교 내신 시험에 덜어 나오기 때문에 언급돼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이제 언급을 안 해놓은 거죠. 일반적인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I인데 남겨놓고 싶다면 for me가 될 거고 we인데 남겨놓고 싶으면 for us가 될 거고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철수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럼 철수는 목적격이 따로 없죠. 그러면 for 철수 to do that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냥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됐죠? 어쨌든 대절이 주어나 보어일 때 to 부정사나 동명사 형태로 주어를 버려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또 가보면 이번에는 if whether절을 간단하게 해놨죠. 이때는 옆에 제약사항이 좀 붙는데 한번 보세요. 의무 가능인 의미인 whether 절이 목적어일 때는 whether to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뭔 소리냐면 의무나 가능이 뭡니까? should, must, can, could 같은 의미죠. whether이나 if절 속에 동사가 should, must, can, could 같은 의미가 있을 때 주어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무 때나 막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참, 그리고요. if, whether 중에 요 주어를 버리고 to를, 이때 to는 반드시 뭐로 바꾸냐면 to 부정사로 바꿉니다. 그런데 if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if, whether는 어차피 의미가 같죠. if일 때는 if to라고 줄일 수 없고 whether일 때만 whether to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if든 whether이든 만약에 if 주어 동사였다면 이걸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if 안 쓰고 whether로 바꾸면 되죠. whether to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는 그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자, 그런데 철수는 그가 했을 때 철수와 그가 같죠. 한국어는 그가를 그냥 버리면 철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됐냐면 철수 didn't know, if나 whether이었겠죠. 원래 whether he should laugh or cr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뒤에 he를 버리고 싶어요. should도 같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whether 다음에 to만 남아서 철수 didn't know whether to laugh or cr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어 버리고 should 버려버리고 동사 앞에 to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whether to laugh or cry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또 가보면 나는 내가 그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ether I must believe him 했네요. I를 한국어는 버려버리고 영어는 I don't know whether I도 버리고 must도 버리고 to believe him 그대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 그녀는 그녀가 거기 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 She doesn't know 모른다. Whether she can go there or not이라고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whether 다음에는 she를 버리고 go를 to go로 바꿔요. 그러니까 can이나 could는 버려버리고 그래서 she doesn't know whether to go there or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ther to, whether to, whether to가 동사 뒤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if는 쓰지 않습니다. if to는 없고 whether to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가보면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면 의문사 명사절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인데 의무 가능은 똑같아요. whether일 때도 의무 가능이 있고 얘들 또 의무 가능일 때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일 때 그렇게 바꾸는데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버리고 이 동사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to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who to, what to, which to, when to, where to, how to 이렇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why to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y는 그냥 절 형태를 그대로 쓰지 줄여서 why to라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써왔어요, 얘들이. 그래서 여기서 whether부터 의문사까지는 의무 가능의 의미 뭐 이런 게 있을 때 주어를 버리면 동사가 to로 바뀐다. 그래서 한번 가보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가 반복되니까 I don't know 원래는 뭡니까? I don't know who I should believe 이거였겠죠. 그러면 I를 버리고 should도 버리고 believe과 to believe. 그래서 I don't know who to believe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마찬가지로 he didn't know what he had to do 이런 거였을 텐데 버려버리고 what to do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결정했다. I decided. 어떤 책이니까 which book이 있죠. which book, I 여기서는 should나 have to나 could가 있다 치고 그걸 버려버리면 which book to read로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다.
주어버리고. 자, 그리고 그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안다. He knows when he should stop. 그런데 버리고 when to stop.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 We have to decide where we should go였을 텐데 we should 버리고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라. learn how 그냥 다 버려버리면 learn how to use it. 내가를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I don't know how long to wait. 얼마나 오래 how long to wait 형태로 그냥 주어 동사 버리고 how long에 wait다 앞에 to만 붙이면 되는 거죠. how long to wait 이렇게 갔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이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why니까 why는 I don't know why I should study 쓸 건데 이거를 to로 바꾼답시고 I don't know why to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why는 그냥 절 형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y I should study 형태로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리고 옆에 박스 보면 that 명사절은 동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준동사로 표현할 수 있지만 whether과 의문사절은 의무나 가능의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적어놔 봤는데 또 쓰다 보면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문법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그래서 I don't know whether I am right. 내가 옳은지 모르겠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럼 뒤에 whether I am right라는 거에는 should의 의미, can의 의미가 없죠. 이때는 줄인답시고 I don't know whether to be right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whether I am right라고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when he wrote that 그가 그걸 언제 썼는지 뭐 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he knew 그냥 어떻게 when to write 못한다는 거예요. should나 can의 의미가 없죠. 그때는 그냥 그대로 원래 절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나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문법이답시고 머리에 담아두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요 문장을 이렇게 바꿨을 때 틀린 걸 찾으시오, 맞는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가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익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어는 문장에 접속사를 붙여서 명사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의 주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반복되거나 주어가 아니면 일반인일 경우. 그러면 절의 주어를 버리는 순간 절의 동사는 반드시 준동사 형태로 바꿉니다. 대절은 동명사나 부정사 형태로 바꿔서 주어나 보어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whether, if, 의문사절들은 주어를 버리는 순간 to로 바꿉니다. 동사를. 그래서 if는 못 쓰니까 whether to, who to, what to, which to, when to, where to, how to는 있지만 why to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몸에 한번 익히시면 돼요. 거기 밑에 맵이 하나 나오죠. 맵을 굳이 한번 다시 써서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명사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면 명사 시리즈의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명사의 기능은 이랬죠. 주어, 목적어, 보어였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명사보다 큰 명사구가 있었고 명사절도 우리가 앞 챕터에서 공부했죠. 접속사를 다 적어보면 that, if, whether 그리고 의문사 다 적어보면 who, what, which 그리고 when, where, why, how가 되죠. 그죠? 자, 그랬는데 얘들을 이 명사절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절을 준동사, verb이라고 불리는 준동사로 바꿨는데 명사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준동사에는 동명사와 부정사가 있죠. 이 5가지가 명사 시리즈입니다. 그죠?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 그랬는데 대절은 주어를 버리는 순간 동명사나 부정사 형태로 바꿉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반드시 주어 동사의 동사는 to 부정사 형태로 바꿉니다. 단 접속사는 생략 안 나겠죠. that은 의미 없으니까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바꾸지만 근데 if는 사용하지 않고 why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는 whether to, who to, what to, which to, when to, where to, how to의 형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까지 이제 이 준동사 형태로 바꾼다라는 개념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맵을 하나 전반적으로 해놓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대절을 이렇게 바꿨는데 대절이 이렇게 바뀐 경우 그리고 대절이 바꿨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원래 이 형태였을 경우 얘들도 그랬고 지금 whether이나 의문사가 바뀐 이 형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얘들이 사용되는 경우는 얘들이지만 지금 의문사가 이렇게 to로 바꾼 경우는 주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죠? 의무와 가능의 의미가 있을 때.
그리고 대절이 이렇게 바뀐 경우 같은 경우는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였어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실제로 뒤에 제시된 예문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쓰다 보면 그게 몸에 익어서 그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뀐 거는 주어네, 보어네 아니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머리에 넣어두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이제 문장들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90페이지, 91페이지는 아주 쉽습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90페이지, 91페이지에 대한 건 제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꾸면 되는데 90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5번 위에 보면 명사절의 not은 항상 준동사 앞에 써준다라는 게 있죠. 명사절 속이 명사절이 만약에 대절이 긍정문이었다면 동사만 to로 바뀌면 됩니다. 부정문이었다면 그 절 속에 not이 있었겠죠. 이 not은 반드시 준동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90페이지 예를 들어서 5번을 한번 보면 내가 걔네들을 돕지 않는 것 that I don't help them이죠. 이거를 동명사나 부정사로 바꾸면 to help them이 아니죠. not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not은 어디 쓰느냐면 반드시 동명사나 부정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not to help them이나 not helping them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명사절의 동사가 비동사면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 want to 같은 거 할 때도 했죠. 비동사일 때는 이 비동사는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릴 수 없으니까 비동사가 형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to be 뭐뭐뭐, being 뭐뭐뭐 형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that people are happy,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동명사로 바꾸려면 to be happy 해야 되고 아니면 동명사로 바꾸려면 being happy 해야 되고 부정사로 바꾸려면 to be happy. 그래서 비동사 자체가 being이나 to be 형태로 준동사로 바뀐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거는 10번 위에 보면 형식 조동사 can, will, must, should 같은 것들은 이 자체가 준동사로 바뀔 수 없었죠.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절 속에 있다면 얘들의 모양은 반드시 대체 표현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that we can do that.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동명사로 바꾼다. we를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can 앞에 to를 못 붙이니까 can의 대체 표현인 be able을 써야 되죠. 그래서 to 부정사로 바뀌면 to be able to do that. 이렇게 되는 거고 동명사로 바꾸면 being able to do that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여기에 we must do that이었다면 we 버리고 must는 have to의 의미니까 to have to do that이나 having to do that 형태로 바꿔야 된다. 자, 이것도 실제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연습 문제에 가서 많이 활용하면서 몸에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91페이지는 의문사 다음에 to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91페이지까지는 그냥 한번 대충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본 연습이니까 그 연습 문제 푸셔서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